자, 이쪽부터 보세요. 이쪽 방향. 나오세요. 12시 방향. 그 개인 입법 과제집을 대표님께 전달하는 전달식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아니, 잠깐만요. 네, 이렇게 청년들이 자신들의 입법 과제를 당에 만들어서 전달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청년들의 입법 과제를 우리나라의 희망 과제라고 명명을 하고 앞으로 국회에 들어오시는 우리 청년들이 앞장서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공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입법 과제를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과제로 민주통합당이 소중하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통합당의 국민참여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오늘로 마감됩니다. 며칠 전에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선거인단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상조사단의 결과에 따라서 당은 광주 동구를 전략지역으로 선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선의의 경쟁을 펼쳤던 광주 동구의 예비 후보자들도 이번 전략공천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인단 모집과 관련해서 당이 정한 원칙을 어기고 앞으로 불법적이고 또 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후보자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을 포함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것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모바일 선거 그리고 국민 참여 경선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겠지만 새로운 정치를 향한 모바일 공천 혁명은 자초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것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로 모바일 혁명을 성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당도 더 높은 책임감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이 또다시 느닷없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딸 정연 씨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심판을 앞둔 MB 정권의 치졸하고 비열한 선거 개입입니다. 3년 전에 동결된 사건을 보수 언론이 기사화하고 이를 보수단체가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즉각적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각본이 있는 의도된 수사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정치검찰의 기획, 표적 수사 그리고 그 뒤에 새누리당 정권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욕과 상처, 슬픔이 아직도 우리들 가슴에 남아있는데 이 무슨 행태란 말입니까? 총선에서 무슨 이득을 보려고 파렴치한 수사로 유족마저 괴롭히는 것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취임 4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에 대한 사죄 대신에 새누리당 총선대책위원장이라 되는 듯 야당을 비판하는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했습니다. 박근혜 위원장은 건국일의 유례가 없는 야당 심판론을 제기하면서 국민을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이번 노정현 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또 하나의 정권 차원의 명백한 선거 개입입니다. 즉각 중단하십시오. 중단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다음 김진표 원내대표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어제 라디오 연설에서 4월 총선을 과거의 잘못과 완전히 단절하는 출발점으로 삼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박 위원장이 진심으로 잘못된 과거와 단절할 의지가 있다면 정수장학회를 사회에 환원하는 일부터 단행해야 할 것입니다. 박정희 정권의 정수장학회 강탈이 명백히 잘못된 과거란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나와 관련이 없다고 발견한다면 그가 말하는 쇄신과 개혁의 진정성을 믿을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는 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위원장은 또 어제 해관보 정상회의 기념 국제학술회의에서 남북 간 신뢰 회복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마는 이명박 정부의 적대적 대북 강경책의 폐기나 5월 24일 대북 제재 조치 철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박 위원장은 남북관계 개선의 해법이 듣기에 좋은 미사 여부의 나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남북 대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정선화 등 실질적 행동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 이상득 의원의 장롱 속 7억 원 비자금 게이트 사건을 대검 중수부가 맡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검찰의 발표에 대해서 국민들은 전혀 믿음직하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지난해 권력형 비리 게이트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8개월이나 수사해 놓고도 삼척동자도 다 아는 대통령 최측근이나 실세문통은 전혀 밝혀내지 못한 것이 대검 중수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는 총선을 코앞에 두고 몇 년 전 이미 일단락이 된 고 노무현 대통령님 딸의 해외 부동산 관련 의혹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기도하고 있는 것 역시 대검 중수부입니다. 대검 중수부가 이상득 의원을 즉각 소환 조사해서 이와 같은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지 못한다면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신여, 정치검찰의 대표주자라고 하는 오명을 씻을 어떠한 방법도 없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 검찰은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도 즉각 소환 조사해서 권력형 비리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 또다시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과 결탁해서 봐주기 수사, 솜방망이 처벌로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민주통합당은 특검을 통해서 이명박 정권 비자금 게이트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임을 국민 앞에 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원 최고위원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네, 대표께서 잠깐 다 말씀을 하셨는데도 추가하겠습니다. 노정현 씨에 대해서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느닷없이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후에 내사 종결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법적으로 종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느닷없이 재개하는 것은 인륜을 저버린 폐륜입니다. 권력에 대한 근본적인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일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고 있는 게 대단히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3년, 4년 들어가면서 국민의 자긍심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으로서 모멸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런 폐륜적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정당혁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민주당과 시민통합당은 합당하면서 정당혁신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신진 인사들이 대거 합류했고 또 국민참여선거인단에 또 국민들께서 직접 많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통합운동을 주창했던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신진 인사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 하나는 등록하는 모든 예비 후보자께 정견 발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두 번째는 공천심사 과정에서 배심원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이 대략 한 달 정도 늦어졌고, 또 하나는 모바일 투표 제도의 법제화를 새누리당이 거부함으로써 우리 당력이 이 모바일 선거의 원활한 진행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제안된 것들이 모두 채택될 수 없었고 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안으로서 지금 2명 또는 3명으로 압축된 후보들 간의 토론회 개최는 중앙선관위의 문의 결과 우리 민주통합당이 주최한다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압축된 후보들 간에 적어도 1회 이상 토론회가 열리고 그 토론회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든 또 우리 당 홈페이지에 올리든 무한 포괄기가 가능한 상태로 올려서 유권자들께서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그것만이라도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듭 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영선 최고위원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서민들은 전셋값 급등으로 전셋집을 못 구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대학생들은 학교 앞 월세가 급등을 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정부 여당은 이런 전셋값 급등, 월세값 급등에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서민 생활을 압박하는 것이 바로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이 MB정부 들어서 가계부채가 급증을 해서 지금 사실상 폭발일보 직전에 폭탄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데도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경제 규모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지만 가계대출의 건전성과 금융회사의 손실 흡수 능력, 그리고 가계 자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컨트롤할 만한 수준이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미 금융위원회는 2008년 5월부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를 발표하지 못하게 하고 이 저축은행 사태를 은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MB정부와 박근혜 새누리당은 공공부채와 가계부채 그리고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국민에게 명백하게 사실을 설명하고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패 정권이 자신들만 행복하고 이 부패 정권이 남긴 빚으로 인해서 국민의 미래가 지금 상당히 암울한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부채공화국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서민과 중산층이 가계 부채 막기에 전전긍긍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솔직하게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해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이 이 문제만큼은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지원 최고위원 모두 발언해주셨습니다. 검찰이 생뚱맞은 노정현 씨 재수사에 대해서는 제가 몇 차례 지적을 했고 오늘 대표와 다른 최고위원들이 말씀했기 때문에 검찰은 즉각 노정현 씨의 수사는 이미 종결됐기 때문에 중단하라 하는 것을 재차 요구합니다. 우리는 지난 경선에서 모바일 투표를 도입함으로써 정치에 무관심했던 20, 30대의 정치권 관심으로 이끌어낸 대박을 터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국회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 있어서 지역성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바일 투표의 어려움을 저는 누차 지적을 했고 지역 특성에 맞는 경선 방법을 도입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모바일 투표에 너무 흡치돼서 강행을 했습니다. 이제 전국 도처에서 이러한 것들이 사고로 표출됨으로써 우리 민주당의 막대한 국민적 지지 철회 또는 염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한 번 실수를 했으면 같은 실수를 2번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오늘로서 모바일 선거인단이 등록 마감되더라도 또다시 경선 입장에 일어날 수 있는 현장 투표의 동원 문제에 대해서 당에서 철저히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도부가 이런 문제점을 방치한 채 모든 것을 예비 후보들이 알아서 책임을 져라 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러한 무책임한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번 공천 결과에 대해서 호남 물갈이, 민주계 공천 학살, 신도 부활, 특정 학교 인맥의 탄생, 이러한 평가가 있는 것은 앞으로 총선과 정권 교체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제라도 이러한 오해가 없도록 재심 과정에서 또는 남은 공천 과정에서 철저한 검토,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남북관계에 대해서 소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며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을 포함한 남북 간 기존 약속들은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라고 밝히면서 인도적, 호혜적 교류사, 경제협력의 다양화 등을 진전된 입장을 보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한 공동 책임자인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런 당부의 반성과 사과 없이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마치 과거를 단절시키고 차별화하면 모든 것의 자유스러운 박근혜 위원장의 입장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대북 정책에서 완전히 실패한 이명박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먼저 변화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 스스로 밝힌 대북 정책을 이명박 정부에서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것이 본인의 말에 신뢰도를 더하는 길이다. 무조건 이명박 대통령과 고무신을 거꾸로 신음으로써 차별화하는데 노력할 것이 아니라 좋은 말씀을 했으면 좋은 실행이 꼭 따라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 최고위원 모두 발언드리겠습니다. 1년 전에 4대강 대우나 반대시 특별위원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한 말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4대강 공사의 재앙은 수도 없이 반복되어서 왔습니다. 잦은 사고와 인명의 사상, 그리고 홍수, 군설치의 죄태적, 이런 것들을 넘어 최근에는 붕괴 위협으로까지 우리에게 왔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생명의 턱 밑까지 그 위협이, 그 재앙이 닥쳐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삽질경제 역작이었던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이 연이어 터져나왔습니다.
4대강 사업의 구간 중에 칠곡고와 구미고, 백제고의 강바닥에서 추가로 강바닥이 파이는 이른바 세골 현상이 발견된 것입니다. 정부는 보의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강변하지만 이것은 이명박식 속도전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재앙적인 그런 결과입니다. 정부가 4대강 찬성론자로만 구성된 민간 합동 점검단을 앞세워서 진실을 은폐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골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부실 설계와 시공이었다 이런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강하면 된다 이런 식의 안이한 땜질 처방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가 은폐하고 또 땜질 처방만으로 반박한다면 죽음의 4대강 대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근본적인 원인 진단과 대책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립적인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4대강 제대로 점검단의 구성을 즉시 수용해야 합니다. 민주통합당도 대표부터 이 세골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4대강 공사의 현장으로 내려가서 점검하고 또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이런 활동에 앞장서셨으면 좋겠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19대 국회에서 4대강 청문회를 열어서 무리한 사업의 책임자를 가려내고 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총선은 이명박 정권 시판 이 성격에 명백하게 잘못된 4대강 공사에 대한 심판 이것이 이렇게 그 깃발로 중요한 깃발로 세워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을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천과 관련해서 경고동이 도처에서 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득권을 지키고자 내고 있는 파열음이라면 우리가 견디고 또 딛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원칙과 기준이 좀 모호하고 또 동의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국민들의 따가운 지적 이것을 기득을 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는 국민공천이 사무실 공천으로 되고 있고 혁신 공천이 기득권 공천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민주통합당의 지도부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파 간의 야합, 지분 나누기식 단수 공천, 측근 정치, 친노의 부활, 이대 인맥의 등장, 무차별한 어떤 단수 공천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닌 것대로 우리가 정확히 밝히고 그 다음에 사실인 것은 지금이라도 즉시 그 궤도를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와 같은 비판의 목소리들은 우리 최고위원들과 민주통합당의 지도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천심사위원회에게도 있다. 이런 점을 공심위에게도 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부겸 최고위원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국민들의 생활상의 그런 고통은 계속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단지 정치 계절이 왔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관심이 정치권에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정치권의 공천을 둘러싼 자본들이 매일 이어지고 있고 특별히 저희 당에 대해서 따가운 비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치 현실이라는 논리를 내세워서 변화와 계획을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있지 못하다 하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 반대 정서, 또 이명박 정권의 심판이라는 그 감동 없는 메아리로는 이 엄격한 총선 국면을 돌파할 수 없다라는 그런 지적으로 또 그렇게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도 안 된다는 그런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나머지 지역 공천이나 혹은 앞으로 경선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잣대로 준비를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당 지도부 또
저희 당 모든 당원들은 우리가 칼날 위에, 민심의 칼날 위에 있다는 심정으로 이 시기를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 젊은이들에게 내일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하나하나 준비하는 그런 진지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지난번에 사실상 멸문할 것 같았던 그 민주당을 건진 것은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지만 박재성 공천심사위원장의 엄격한 잣대가 그나마 이 정도 민주당이라도 건사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그런 경험에서 많이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윤희 전 최고위원 모두 알아듣겠습니다. 예, 모레 전국의 학교에서 입학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아이들을 공부시키느라 애쓰신 학부모님들께도 축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연평균 사교육비가 2007년 266만 원에서 2011년 288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더욱 심각해서 2007년 689만 원이던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2011년에는 768만 원으로 치솟았습니다. 반값 등록금과 사교육비 절감은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공약이었으나 처음부터 지킬 생각조차 없는 거짓말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도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반값 등록금을 큰소리쳤으나 없었던 이야기로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사립대학교 인하율은 등록금 인하율은 평균 4.8%로 등록금을 내리는 신용만 했을 뿐입니다. 반면 우리 당 소속의 시도지사가 있는 곳에서만 대학 등록금 대폭 인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당의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대 등록금을 50% 인하하여 서울시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였습니다. 또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립대학 등록금을 20% 인하하였고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충북도립대학 등록금을 30% 인하했습니다. 대학생들은 서울시립대를 모델로 등록금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만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반값 등록금 격자를 실현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